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이제 중관 사상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상과 중관 사상은 교집합이 뭐였어요? 교집합이 공사상과 중관 사상의 교집합은 공이었어요.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과 금강경이에요. 중관 사상의 대표적인 논서가 뭐예요? 중론이에요. 중론. 어저께 책 보여드렸잖아요. 중론. 중관의 대표적인 논서가 중론이고, 공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부 전체와 반야심경, 금강경이에요. 근데 공사상에서는 공에 대해서 왜 공인지 설명을 했다고 했나요? 아니, 안 했어요. 그냥 공관해라, 공관해라, 공관해라. 모든 일체 모든 법들을 공으로서 사유하고 관해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공사상을 그냥 논리적인 체계로, 철학적인 체계를 완성시킨 것은 중관 철학에서, 중관사상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어떤 책에 의해서? 용수보살의 중론에 의해서 공사상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관사상의 핵심 공식이 있었죠. 모든 일체법은 연기하니까 무자성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이고, 그래서 가명이고, 그래서 중도다라고 하는 것을 중관 철학에서는 이 도표로, 이 공식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식 사상뿐만이 아니라 뒤에 완성이 되어지는 불교 전반, 대승불교 전반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중간의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자성이에요. 연기 공이라고만 했었지 왜 그런지 이유와 논리를 딱 대는 게 무자성이라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인, 연, 생, 기예요. 인연생기의 줄임말이 연기예요. 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연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고 발생되고 소멸하는 게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연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다 연기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존재나 현상들은 전부 다 연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색이죠.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형체를 갖춘 색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유라는 이야기잖아요. 색과 유는 같아요. 연기의 세계는 색이며 유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여기는 현상계예요. 현상계를 이루고 있는 그 법칙이 연기라고. 그래서 이 현상계, 그 다음에 연기의 세계, 이러한 것들을 중관 철학에서는 속재라고 불러요. 혹시 속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진재라고 있어요. 진재. 진리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 이법이 존재하는 것. 그러면은 이법이 존재하는 것에서는 연기의 세계일까요?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연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러한 상들은 전부 다 색이면서 유예요. 이렇게 현상계를 이루고 있는 법칙이 연기법이에요.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현상계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언어가
있죠. 명과 색이 있으면 우리는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연기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있다라고 이 세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중간 철학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연기의 세계, 현상계, 언어가 있는 세계, 언어가 있으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는 세계. 이것을 속재라고. 속가할 때 그 속재예요. 속재예요. 차별이 있는 그러한 세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법, 진리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공의 세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유무를 양변을 초월한 그 세계, 반대의 세계. 이거는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연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위법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반대인 이 두 가지 진리의 세계를 이재라고 그래요. 두 가지 진리의 세계. 그래서 이재로 중간 철학에서는 나눕니다. 속재와 이법이 지배를 하는 진재 두 가지. 그래서 진속 이재라고 그래요. 공의 세계인 이법의 세계에서는 연기의 세계가 아니에요. 저기에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언어를 초월해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진리의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까지 와서 그것을 이재라고 그래요. 이것이 유식사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는 삼성설로 발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용수보살의 속재, 진재 두 가지의 세계가 유식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삼성으로 나눠요. 모든 현상계 자체를 세 가지 세계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의 성, 의타기성, 변계, 수집성, 원성, 실성으로 모든 현상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세계, 연기의 세계, 현상의 세계, 차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공의 세계, 진재, 승의제라고 하는 언어가 붙지 못하고 차별이 붙지 못하고 절대 진리의 공의 세계를 우리는 진재라고 두 가지의 진리, 이재로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했을까요? 이재설의 목적은 철저하게 이 현상계는 연기로 이루어 있음을 통찰하는 게 첫 번째 수행자의 도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연기로 되어져 있음을 완전히 자각을 하고, 두 번째 진지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연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완전히 공이구나라고 체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연기를 통해서, 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자성이며 공이구나라고, 공의 완전한 체득, 공의 완전한 자각,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를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라는 말은 나중에 선종에서는 또 크게 부각되는 단어입니다. 반야다, 공을 완전히 체득한 상태를 반야지혜라고 그래요. 중간 철학을 놓고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철저한 공의 체득이 반야예요. 중간 철학에서는 속재, 분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언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연기법에서 모든 현상 존재들이 생멸하는구나 라고 먼저 자각을 하고 이해를 통찰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무자성에서 공으로서 완전한 체득이 이루어져서 두 번째 마지막 뭘 얻어요? 공의 체득이 완전히 내가 사유하고 그렇고 완전히 공 도리를 터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열반이죠. 그걸 통해서 열반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예요. 중간 철학의 핵심은 그거예요. 중간 철학의 흐름은
첫 번째, 이 속세에서 모든 현상계 자체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철저하게 알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공의 세계, 진재를 철저하게 체득이 되어지는 순간, 세 번째, 열반을 체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양변에 떨어지는 공이 아니에요. 중간에서는. 대립되는 양변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죠. 왜? 자성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무자성이니까. 그렇게 사유를 했을 때 열반을 취득한다. 공돌이를 완전히 체득한 것이 반냐. 그래서 무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념자는 생각념자죠. 무념,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념무상할 때, 무념할 때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많이 해요. 하지만 거기에 무념, 망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망념이라는 거는 무조건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망념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 중간 철학에서. 좋다, 싫다, 높다, 낮다. 내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러한 양변에 떨어지는 의식 자체는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무자성인데 자성으로서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부터 고의 시작, 어떤 씨앗은 뿌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이나 공사상이나 중관이나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정리들이 되셔요. 하지만 뒤에 가면은 지금 배웠던 것들이 180도로 허물어져요. 지금 공돌이 중간 철학을 하게 되면 근본 불교에서 나왔었던 것들이 한번 다 뒤집어진 거예요. 가만히 사유를 해보시면. 오집멸도,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반야심경에 오면은요, 전부 다 없대잖아요. 아니래잖아요. 반야심경에서 전부 다 육군, 육경, 12처, 18개 내지 무한계 전부 다 공이라고요. 공공공공. 연기,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 연기의 세계, 공의 세계. 공이라고 하는, 무위라고 하는 거, 무위는 아무런 함이 없는, 아무런 행동이 없는, 그러면서 절대 불멸하는 것. 진리에. 다만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불교는 뭐가 남아있어요? 교역하면 다 끝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수행하신 분이 최고로 치죠. 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득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사엄경을 210자로 줄여놓은 법성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성계. 증지, 소지, 비여경. 증지, 소지, 증지. 증득한 지혜로서만 알 수 있는 경계지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재, 이법, 공돌이를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체득으로 철저히 아는 것은 공부가 된다는 소리예요. 공부 끝내고 체득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중간의 특징은 중관하면 그 중자는 무자성 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다. 중하면은 공자다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사상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이공이에요. 이공은 두 가지 공설인데 부파 아비달마는 실제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공, 법, 유라고 그랬어요. 공사상 들어와서 중간은 이공이에요. 아공, 법, 공이에요. 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그 다음에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교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공, 법, 유지만 대승 쪽 중간에서 와서 공사상에 와서는 아공, 법, 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설이에요. 중간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설. 두 가지의 진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를 두 가지 진리로 나눈 거예요? 우리의 현상계요.
현상되어져 있는 것들 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 플러스 정신적인 것까지 전부 다요.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세계는 현상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 플러스 전부 다 정신적인 것까지 합쳐서 부르는 게 현상계예요. 이러한 현상계예요. 현상계의 생멸의 법칙은 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상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에서는. 그것을 이재설이라고 불러요. 하나는 속재고 또 다른 하나는 진재예요. 이건 진리의 세계. 이것은 연기의 세계, 차별이 있는, 다른 말로는 오온의 세계라고도 불러요. 이 속재를. 자, 속재는 세속재라고도 부르고, 진재는 그냥 승의제, 제1의제, 진리의 세계예요. 다 똑같아요.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야말로 승의의 진리를 알고 열반을 얻게 되는 구체적인 지혜임을 이야기한다. 세속재의 진리, 여기에서는 이 현상계의 존재와 현상들이 생멸하는 것들은 연기의 작용으로, 연기법, 철저하게 아는 것, 철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승의의 진리인 공의 세계로 인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돈다발이에요.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이라고 하는 무형의 가치도 다 연기가 되어져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연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세속재에서 이게 연기구나라고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얼로 인도를 한대요. 공의 세계, 공의 세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양변을 각각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 철학은 전부 다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만 그럴 거예요? 교학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체득하는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유식사상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을 체득을 통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이재설을 주창합니다. 중간 철학에서는. 그래서 중간에서는 이공설, 이재설, 철저한 연기를 통해서 공의 지혜로, 공에 대한 세계로 인도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거기서 공돌이를 깨치게 되면 열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인천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현상계에 나와 있는 법칙인 연기법을 철저하게 통달을 해서 이해를 하면 당연히 공의 세계로 인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공의 세계의 체험이 완전히 되게 되면 그걸 반야라고 하고 열반 성취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중간 철학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연기법 이해를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상,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공사상을 논함에 있어 공과 연기는 좀 명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중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재설이에요. 하지만 연기와 공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용어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현상계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잠깐 떠오르는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다라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체득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삶에까지 투영이 되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공까지 알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않기 때문에 교학적으로는 이재설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대기설법으로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과 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이제다. 여기 세속재, 저기 연기 파트예요. 현상계, 연기가 있는 세계, 언어로 표현된 세계, 따라서 분별 망상이
있는 세계. 그래서 연기가 된 것들을 우리는 한문으로 위라고 불렀습니다. 위법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승의제, 진리의 세계는 공의 세계,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분별망상이 없어요. 무위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자체를 언어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체득을 하는 거죠. 승의제 제1의제, 공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완전히 구현된 경지를 승의제, 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종에서는 이것을 반야지라고 그래요. 반야지. 물어보죠. 제자가 육조 해능 스님한테 깨닫고 나서 도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반야행을 한다라고 그래요. 반야행. 반야행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무념행을 한다. 공에 대한 철저한 이해, 완전히 체득한 상태를 반야라고 해요. 선종에서 선문답 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아주 주옥 같은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체 분별을 떠나 진실된 모습, 또 진여라고도 해요. 나중에 가면. 자, 이제. 그래서 용수는 중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승의제와 세속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설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제, 승의제와 세속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근본 뜻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공설과 이제설, 이 중심에는 공이 있죠. 전부 다 공이에요. 전부 다. 중도는 이제 중도라고 하는 말, 중도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 뜻은 올바른,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이에요. 중도에는요, 실천적인 중도가 있고 사상적인 중도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할까요? 사상적인 것밖에는 안 해요.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천적인 중도는 그 전 법륜경에 보게 되면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갖고 그 오비구에 한테 고행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쾌락도 하지 마라. 근데 첫 중도 법문을 그렇게 실천적인 중도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상적인 중도, 철학적으로 중도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실천적인 중도는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수행관을 모두 비판을 하시죠. 사상적인 중도는 모든 것을 중도적으로 관찰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고, 무자성이며 공이며, 공임으로 가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유비무의 중도다. 똑같은 얘기예요.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공, 아공, 법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설을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 연기의 세계, 현상계, 이 속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얼로 인도한대요. 공의 세계로. 왜 공의 세계로요? 열반 성취를 위해서. 이게 이제설이에요. 그리고 중도에 대해서는 사상적 중도 체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 무자성, 공, 중도에 대해서 약간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세워드릴 겁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